안녕하세요. 39세 여성입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 나이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굳이 겪어도 되는 건지 혼자 한탄을 할 때가 많아요. 결혼한 여자라면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겪는 평범한 일이 아닌 왜 나만 이런 유난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나 짜증나더라고요.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제 저 혼자만 끙끙 앓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과 시댁이 얼마나 유별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친정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원래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알바를 해왔는데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고 전 더욱 독하게 마음먹으며 일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가정부로 일했어요.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늦은 나이까지 가정부로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작은 집에 남아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시집 가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저와 결혼한 남편은 20대 후반부터 가게를 운영한 자영업자예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본인 사업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라서 남들이 대학 갈 때 본인은 바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열심히 여기저기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남들은 몇 번 망한 뒤 성공한다고 하는 사업을 남편은 운이 좋게도 첫 가게가 바로 성공하여 가게 3개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님, 시누이가 전부예요. 시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간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님과 아가씨를 책임지고 있었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가게 수입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가게 운영이 바짝 잘 되는 것 같아서 매장을 늘린 거였는데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가게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당신 나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돈 많이 모아놨다고 결혼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요즘 가게 사정 안 좋다며. 가게 사정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래? 아니면 내 동생이?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해? 어제 당신 보려고 가게 갔는데 없어서 매장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고 말하면서 요즘 가게 사정 안 좋은데 사장인 당신은 매장 도울 생각 전혀 안 한다더라. 가게 지금 적자라며. 대출금도 매달 나가는데 당신은 오히려 대출금 내야 할 돈으로 매일 탱자탱자 놀고 있다며. 난 당신이 매장 운영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매장 3개까지 늘렸다고 하길래 수입이 안정적인 줄 알았더니만 그거 다 허풍이었네. 매니저 말로는 이 상태 계속 유지되면 조만간 폐업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아? 이 자식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걔 말이 맞아. 요즘 가게 사정 안 좋고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고. 아직 가게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어. 원래 매장 운영 잘 되던 편이라서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됐었어. 다만 최근 몇 달 동안만 가게 매출이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야. 그동안 장사가 잘 된 편인데 대출금 다 못 갚은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신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수준이면 돈도 많이 못 모았겠네? 그래놓고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당연히 너 좋아하니까 결혼하자고 한 거지. 자기야, 우리가 고작 몇 달 짧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이런 일로 헤어지거나 하지 말자. 내가 가게 대출금만 있을 뿐이지 사채 빚이 있거나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로 서로 마음 상해하지 말자. 이때 남편한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오픈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까지 돈을 많이 벌고 모아둔 것처럼 프로포즈를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허풍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었어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 모두 합치니 1억조차 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는 집 구하는 것부터 결혼식까지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떵떵거리길래 그 말을 믿고 대출 등 여러 도움을 받아 결혼하기로 남편과 합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결혼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부터 우리 결혼은 물론 저의 사정을 듣고 똥 씹은 표정으로 항상 절 바라보셨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엄마는 가정부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은 엄마와 저 둘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나 너 앞으로 남기고 간 유산 같은 건 전혀 없고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네? 없는데요.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내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너희들 결혼할 때 쓸 비용부터 너 친정집 사정까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럼 어머님이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줄 돈도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서 그 푼돈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요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셋집만 구해도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야? 난 너 생각을 모르겠다.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한 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걸 또 받아준 너가 참 이해가 안 간다. 누가 처음부터 모두 다 갖춰서 하겠어요. 다들 처음엔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살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결혼하고 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다들 왜 부잣집 애인 만나서 결혼하려고 애를 쓰겠니?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 잡고 시작해야 나중에도 잘 되는 법이다. 난 내 아들이 착하고 성실한 예비며느리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기대했더니만 모아둔 돈이 고작 3천밖에 없다고 했지? 고작 3천밖에 안 모아놨으니 당연히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우리 아들 어디에 내놔도 하나 빠지는 구석 없는 놈이다. 지금까지 선생님, 공무원 등 직업 좋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선보자고 난리였는데 그때 선딸이 나가게 할 걸 엄청 후회하는 중이야.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돈 많은 처갓집에 장가가서 호강 누리면서 살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워서 그렇지 뭐. 나도 너희 친정처럼 도와줄 능력 안 되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니들 알아서 결혼 준비 잘 해봐라.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팍팍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싫은 티를 많이 내시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못되게 굴까 걱정됐어요. 본인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머님 때문에 속이 정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돈 많고 직업 좋은 여자가 남편을 왜 만나겠어요? 그만큼 능력되는 남자를 만나겠죠. 제가 떵떵거릴 만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돈도 많이 모아두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허세만 떨었지 모아둔 돈 별로 없고 오히려 대출까지 다 못 갚은 상태라 차라리 빚 없는 제가 훨씬 괜찮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고 최고인 법인지 자기 아들 못난 건 생각 못하고 제가 부족한 것만 쏙쏙 골라서 보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만 본인 마음을 티낼 줄 알았는데 우리 친정엄마 앞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곤란하고 힘들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고 어른이 맞나 싶더라고요. 다돈,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돈이랑 제가 살면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에 한 번조차 보지 못하는 사이가 바로 사돈지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견례와 결혼식 때나 보지 앞으로 사돈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얘기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사실 저 이 결혼 마음에 안 듭니다. 다들 부족하게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부족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며느리 될 사람은 안정적이고 연봉 센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사돈 딸내미는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제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잖아요. 사돈은 우리 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돈 딸내미 썩 내키지 않습니다. 사돈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어른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결혼 앞두고 있는 애들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일 같아요. 아직 배울 게 많은 우리 딸 며느리로서 부족하지 않게 잘하라고 잘 말해둘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미리 애들한테 줬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주게 됐네요. 이 돈 애들 집 구할 때 보태라고 따로 준비해둔 돈입니다.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 자리에서 주게 되네요.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른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사돈,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사돈 아드님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저의 소중한 딸아이입니다. 우리 딸 앞으로 잘 부탁해요. 부족한 게 많은 딸이지만 심성 하나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딸이라 생각하고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의 고부 사이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돈 딸을 제 딸이라 생각하면서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2억이란 큰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 구할 때 쓰라고 마련한 돈이래요. 사전에 말도 없이 2억이란 큰 돈을 딱 준비한 친정엄마를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2억이란 큰 돈을 꺼낸 엄마 보고 놀랬어요. 엄마는 2억을 우리 부부에게 주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돈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정엄마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보던 사람이 돈이 앞에 있으니 갑자기 온화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어머님을 보니 그 말이 딱 떠오르던데요. 이렇게 가시적인 사람 실제로 보니까 소름 돋는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서울에 있는 빌라 하나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남은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스드메는 최대한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 신혼여행도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선택했어요. 집 구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다음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갔더니 어머님 행동이 상견례와 결혼식 때 모습이랑은 너무 달랐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님은 반반 결혼을 한 것 자체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2억을 우리에게 준 건 매우 좋으셨나 봐요. 앞에서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 2억 돈으로 집 구할 때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내 명의로 하니 그게 고가우셨나 봐요. 미자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여우구나. 너 친정엄마가 주신 2억으로 집 구할 때 너 명의로 구입했다며. 두 사람 앞으로 평생 같이 살기 위해 결혼했으면 집도 공동명의로 했어야지. 왜 내 아들 이름만 쏙 빼서 계약했니?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미자 말이 맞아. 집 명의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건데. 그리고 그 집 구할 수 있던 것도 장모님이 2억 보태줘서 구할 수 있던 거잖아. 서울에서 그런 집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 너무 명의에 집착하지 마. 이 멍청아.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야. 너희들이 평생 함께 한다고 해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만약 둘이 싸우고 쫓겨나면 그땐 어쩔 건데?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전하는 시어머님 때문에 고구마 100개를 연속으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그런 소리 계속할 거면 지금 집에 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급히 나가준 덕분에 그 당시 안심할 수 있었고 남편을 믿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남편이 집 명의일로 저한테 믿음을 줬는데 그런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가게 매출이 아슬아슬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빠듯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지고 오는 매달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통장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매달 시누이와 시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10만 원 수준이 아닌 100만 원씩을 보냈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이 매달 돈을 줘야 하는 날만 되면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돈 없다 말했어요. 그렇게 내가 번 월급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주고 있는 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제일 서운했던 건 우리 친정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집 구할 때 보태라고 2억 준 것도 모자라서 남편 생일마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밥 만들어 먹이는데 그런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받을 줄만 알지 자주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어요. 내가 같이 가자고 해야 가지 먼저 가자는 말 꺼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일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보내고 있었더라?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매장 직원이 당신한테 일렀어? 매장 직원도 알고 있어? 매장 직원도 아는 사실을 이제까지 나한테 숨겼던 거였어? 당신은 날 와이프로 생각은 해? 매장 직원도 아는 사실을 왜 나만 모르고 있어야 하냐는 거야. 상의도 없이 왜 어머님한테 매달 돈 보내?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이나.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맨날 힘들게 사는 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돈 없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로서 그런 엄마를 모른 척할 수 있겠어?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돈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나랑 떨어져 지내니까 생활하는 게 좀 힘든가 봐. 그래서 당분간만 도와주기로 한 거야. 우리 엄마 연세도 있는데 일하기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남편 없어. 혼자야. 우리 엄마는 어머님보다 먼저 남편 잃은 과부라고. 그래도 엄마는 지금까지도 일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손 벌린 적도 없어.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연세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해? 어머님 아직 60대야. 내 친구 시어머님들은 정년퇴직 진작에 했는데도 집에만 있으면 몸이 간지럽다고 심심할 때마다 알바한다더라. 왜 남의 엄마랑 우리 엄마랑 비교해? 그리고 장모님은 원래 꾸준히 일해왔던 분이고 우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분이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뭐가 달라? 남편이 없으면 일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집에만 있으면서 생활 어려운 아들한테 매달 돈 받으면서 지내는 것보다. 어머님 힘든 건 안쓰럽고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 안 불쌍해? 자꾸 꼬투리 잡지 마. 내가 술 마시면서 엉뚱한 곳에 돈 쓴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용돈 몇 번 준 건데 그걸 왜 자꾸 시비 거냐고. 용돈 몇 번? 시비? 당신 말 그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한테 한두 번만 준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잖아. 당신 앞으로 어머님한테 매달 돈 보내기만 해봐. 알아서 해. 이번 달은 이미 어머님한테 돈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달부터 그 돈 나한테 줘. 지금 생활 자체가 빠듯해서 적금도 못 들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야 되겠어. 남편이랑 돈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한두 달은 어머님께 용돈을 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 몰래 주는 걸 몇 번 들킨 적이 있었고 우리 엄마한테 직접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일도 없었고요.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고 했으면서 아들은 개뿔. 동네 이웃 아줌마 아들보다 우리 엄마를 더 안 챙겨요. 남편이 이렇게 돈 문제로 실망을 계속 주다 보니 남편한테 숨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겐 외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사실 40년 전 엄마가 결혼할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가난한 아빠를 크게 반대하는 바람에 엄마는 결국 할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요. 아빠가 죽기 직전에 처음 연락을 드렸지만 그는 장례식도 가기 싫다는 말에 엄마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아 저에게 외할아버지란 존재도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그런 외할아버지가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엄마는 30년 만에 처음
병실에 누워있는 외할아버지를 만난 거였죠. 할아버지가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 할아버지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유일한 자식인 엄마는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총 30억이 넘는 재산과 서울 중심에 있는 큰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걸 모두 엄마가 상속받게 된 거였고요.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게 된 엄마는 그런 저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엄마와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본 외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건 안타까웠지만 매일 혼자 살면서 힘들게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안쓰러웠는데 이제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기적일 수 있지만 제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맨날 돈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아는 친정엄마도 굳이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사실 엄마도 남편과 시어머님을 굉장히 괘씸하게 보고 있거든요. 시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정작 우리 엄마한테 이것저것 바라는 눈치였고 게다가 남편보다 내가 아래인 것 마냥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날 평생 책임질 것처럼 데려가 놓고 정작 시어머니만 챙길 뿐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 속상하다고 매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본 엄마의 낯빛이 유독 어둡고 요즘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대학병원에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는데요. 의사 말로는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당장 혈액투석을 준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외가 쪽 대대로 신장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질 줄은 전혀 몰랐다며 저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 보러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이 떨어지던지.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인 대신 보필하게 됐어요. 남한테 엄마를 맡기는 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엄마 옆에 있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매달 돈을 벌어오던 내가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반대하진 않았어요. 놀려고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파서 그만둔 거라 이 상황에서 나한테 따지고 들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인이 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린 걸 들킨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일 그만두는 걸로 트집을 잡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아픈 이후로 할아버지가 주신 건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럴 기력도 없기 때문에 평일엔 엄마 간병, 매주 주말마다 건물과 집을 관리해 주기로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그런 제가 의심스러웠나 봐요. 평일 위주로만 친정엄마 간병하기로 했는데 주말에 쉬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 하루 가게로 가지 않고 절 미행했나 봐요. 제가 매주 친정엄마 건물로 출근 도장을 찍으니 남편이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자씨, 잠깐만 얘기 좀 할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게 한창 바쁠 시간 아니에요? 이자씨한테 꼭 말해줄 게 있어서요. 그래서 직원한테 잠깐 양해 구하고 나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이자씨에 대해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주 딸이라고 말해주긴 했는데 좀 이상해서요. 네? 어떤 남자가요? 어떻게 생긴 남잔데요? 날 찾을 남자는 없을 텐데. 2층에 곧 가게 하나 빠진다고는 들었는데 거기 알아보고 있는 분인가? 상가 임대자리 알아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미자씨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것도 수상하고 미자씨가 매주 주말마다 건물 관리하러 올 때마다 그 남자가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키는 180은 넘는 것 같고 덩치도 좀 있었어요. 피부는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아냐, 그 남자 또다시 찾아오거나 저 찾으면 그때 바로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됐던 임차인은 어떤 남자가 저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건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약 3주 동안 건물 앞에 어슬렁거린 게 딱 찍혔더라고요. 어슬렁거린 이후에도 남편인 저한테 직접적으로 건물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임차인을 통해 건물주가 친정엄마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남편이 하루에 한 통씩 꼬박꼬박 전화하고 매주 가게 휴무일 때마다 친정엄마 만나러 가더라고요.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윤서방 왔어? 점심은 먹고 온 거야? 그럼요. 장모님도 점심 챙겨 드셨어요? 약은요? 이럴 때일수록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예전처럼 하루에 한 끼만 드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병원밥 절반도 안 먹던데요. 그러지 말고 꼭 다 드세요. 우리 윤서방이 내 걱정해주니까 좋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얼굴 잘 비추지도 않더니만 처음엔 아픈 게 싫었는데 윤서방 보면 아픈 게 가끔은 좋네.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당신 가게 일 안 바빠? 이렇게 자리 오래 비워도 돼? 가게보다 장모님이 먼저지. 가게는 나 없이도 알아서 돌아가. 당신 볼 일 있으면 보고 와. 내가 장모님이랑 있을게. 갑자기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당신 원래 우리 엄마 이렇게 알뜰살뜰 잘 안 챙겼잖아. 엄마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바로 엄마 만나러 가지도 않던 양반이 왜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냐고. 미자야, 윤서방한테 왜 그래? 이제야 사위 노릇 한다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엄마는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잖아.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동안 엄마랑 여동생만 챙기기 바빴지 정작 장모님 챙겨드린 적은 없더라고. 장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실감이 안 났고, 나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전 이미 CCTV와 임차인 덕분에 남편이 건물에 눈이 멀어 잘해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몰랐다면 이 인간 이제야 철 좀 들었네 하며 넘어갔겠지만 건물을 보고 간 이상 남편의 행동이 전부 가식처럼 보였어요. 화가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건물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궁금했는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던데요. 여보, 물어볼 게 있는데 장모님 건물 하나 있어? 지난번에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는데 건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아, 건물? 있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물려준 건물이야.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에이, 미안하긴. 어머님 건물인데 일일이 나한테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지 뭘. 근데 그 건물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대로 당신한테 상속되는 건가? 요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난 아빠가 남긴 유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 문제는 잘 몰라서. 그게 왜 궁금해? 엄마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당신 좀 웃긴다.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해. 상속 문제는 한참 뒤의 일이니까 말도 꺼내지 마. 우리 엄마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 같잖아.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난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래도 그런 건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잖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길래. 외할아버지도 신장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당신이 나서지 마. 엄마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왜 죽는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당신 우리 엄마 건강보다 건물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나도 장모님 충분히 걱정돼. 이제 건물 얘기 그만 꺼낼게. 내가 괜히 소홀된 것 같고 그렇네. 남편은 뻔뻔하게 우연히 건물에 대해 알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근데 남편은 우리 엄마 건강보다 건물이 중요한지 건물 상속 문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죽은 날짜 받아놓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울컥한 저는 남편한테 언성을 높였는데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때 남편도 같이 맞대응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내면 바로 수긍하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제 신경을 건들지 않으려고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원래 이렇게 개성적인 사람이 있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잠든 밤이었어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깊이 못 잤어요. 엄마 걱정 때문에 마음 편치 않는데 남편이 자꾸 옆에서 짜증나게 하다 보니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찾아왔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전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 문자 알림 진동이 울렸어요. 이 늦은 새벽에 남편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늦은 시간에 연락했는지 궁금했어요. 원래 남편 핸드폰을 보거나 하지 않는 편인데 왠지 이날따라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님과 남편이 나눈 문자 내용인데요. 엄마, 미자한테 건물 장모님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인정하네. 다행이야. 건물이 10층을 훌쩍 넘는 건물이던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 건물 엄청 비싸. 잘 됐다. 처음에 미자랑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싫었는 줄 알아? 없는 집안에 태어난 계집애랑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너랑 미자 결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까?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미자가 건물 상속 빨리 받지. 건물 상속 받으면 1층에 있는 가게 하나 내보내고 그 자리에 내 가게 하나 차려야겠다. 지금 2호점 가게 월세 너무 비싸거든. 마누라 복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며느리 복 없는 줄 알고 머리 아팠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들, 미자가 상속받으면 우리 집도 고급 빌라로 이사가게 부탁 좀 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 오래돼서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나중에 너가 대신 물어봐줘. 그리고 미자 신경 건드리지 말고 장모님한테 잘해. 그래야 나중에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지지. 그리고 사돈은 아프다면서 명줄이 왜 이렇게 길어? 죽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죽지. 에휴. 엄마, 걱정하지 마. 그 건물 미자가 상속받는다고 해도 그 건물 내 건물이나 마찬가지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돼. 그러니까 돈 펑펑 쓸 준비나 하고 있어. 외가 쪽에 유전적으로 신장이 안 좋다네. 미자도 장모님 닮았으면 오래 살 팔자는 아닐 거야. 그럼 그 건물 당연히 나한테 넘어오겠지? 너무 좋다. 문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턱턱 막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거든요. 겨우 참고 남편과 시어머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나중에 딴말 못하게 하려고요. 이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밖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남자랑 평생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이혼 통보를 하지 않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한 다음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때 남편이 운영 중인 가게 매출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 때 위기를 잘 견딘 것 같더니만 다시 매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출이 반토막 난 이유가 남편 가게 근처에 엄청 유명한 고깃집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 고깃집이 다른 지역에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래요. SNS에서 엄청 난리라고 들었고요. 그 가게가 2호점을 냈는데 하필 남편 가게 근처에 오픈을 하게 됐더라고요. 남편은 동네 단골 장사로 운영되고 있던 고깃집이라서 금방 망할 위기에 놓였어요. 남편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니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반토막이 난 매출이 다시 오르진 않더라고요. 맨날 적자만 나니까 그걸 충당할 돈이 없고 직원들 월급 밀릴 위기까지 처해지자 폐업하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폐업을 하면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로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봤는데요. 당신 폐업한 사람 맞아? 요즘 콧노래 자주 부르는 것 같아. 당신 그 가게 오래 운영했잖아. 그만큼 애정이 많았던 거 아니었어? 폐업해서 기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단칼에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당신 나중에 건물 물려받을 거니까 내가 힘들게 돈 벌지 않아도 되잖아.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이제 마누라 덕 좀 보고 살아보자.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젠 대놓고 건물을 탐내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늦추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여보, 며칠 전에 엄마한테 건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최대한 빨리 줄 거라고 하네? 뭐? 정말? 우리 장모님 통 크시네. 역시 장모님은 쿨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야. 당신도 장모님 본받아.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 너네 엄마랑 연 끊고 살면 증여해준다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엄마 죽을 때까지 그 건물 안 주겠대. 죽고 나서도 건물 안 줄 수도 있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건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건물주인 엄마가 나한테 상속 안 한다고 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너네 엄마랑 연 끊고 살래? 엄마랑 안 보고 살라고? 그게 말이 돼? 다른 조건도 아니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니 어떻게 부모 자식이 안 보고 살아? 그럼 건물 없던 걸로 해야지. 어쩔 수 없네.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그 건물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아니, 잠시만. 나한테 시간을 줘. 알겠다. 내가 엄마 안 보고 살게. 그럼 그 건물 당신한테 가는 거 맞지? 그럼 녹음기에 대고 말해.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약속 지킬게. 뭘 굳이 녹음기에 녹음까지 하려고 해. 당신이 나중에 딴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구두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녹음기에 말해. 남편은 녹음까지 하는 건 오버라고 난리를 쳤지만 전 끝까지 녹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싫으면 건물 포기하라고 말했더니 결국 녹음을 직접 하더라고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명절, 제사, 생신 모두 챙기지 않기로 했으며 매달 시어머님께 준 용돈도 바로 끊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절대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상태였는데요. 전 그날이 녹음된 녹음기를 들고 친정엄마한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한테 친정엄마한테 다녀온다고 말한 뒤 바로 시어머님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시어머님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자식이랑 부모 연을 끊게 만들려고 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어디긴 어디예요. 어머님이 앞으로 살 고급 빌라 찾는 중이죠. 어머님, 고급 빌라에 그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할 정도로요? 근데 왜 우리 엄마 재산으로 편하게 살 궁리만 하세요? 왜 우리 엄마 건물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너가 그걸 어떻게... 너가 지금 오해한 모양인데 난 그런 적 없다. 없긴 뭘 없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고급 빌라 근처에도 못 가실 거예요. 제가 그 건물 받으면 그이가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암튼 내가 아들이랑 다시 연락해보마. 어머님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전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문자 내역부터 남편이 매달 시댁에 100만 원 준 내역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껏 남편한테 생활비던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작 30만 원 내놓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바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곧 건물 물려받을 생각에 좋아하고 있던 남편은 이혼 소송장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요. 갑자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약속한 거랑 내용이 다르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런 전 남편한테 난 모르는 일이라고 또 엄마한테 연락해서 물어봐 라는 말을 툭 던지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남편한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었는데 전 끝까지 안 받았어요.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친정엄마한테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전부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남편 때문에 알게 된 거였는데요. 남편이 엄마한테 직접 연락해서 건물 공시지가부터 평수까지 세세하게 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폐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300만 원까지 받았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저한테 비밀로 했고요. 전 열이 너무 받아서 집을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잠시 친정엄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한테 이 일에 대해 전해 듣고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을 바로 팔았어요. 한순간에 그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소송에서 패소까지 하게 됐는데요. 패소한 남편은 결국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다행히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가 없고 결혼 생활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위자료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벼룩처럼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 남편과 시댁한테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제가 이혼을 성공하고 난 다음 엄마는 바로 저에게 건물 증여를 해주셨어요. 엄마도 제 간병을 받으면서 제가 빨리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건물 소유자가 바로 바뀌면서 전 건물 청소해줄 아줌마를 2명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어요. 공고를 올리고 바로 1시간 뒤에 여러 이력서와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면접 볼 사람 2명을 뽑았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기 위해 만났는데 그 2명의 면접자가 바로 시어머님과 아가씨였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욕설을 날리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제가 건물 CCTV를 가리켰어요. 아줌마, 여전히 그 못된 성질머리 못 고치셨네요? 제 몸 털끝 하나 건드리는 순간 저 CCTV에 바로 찍히는 거 아시죠? 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콩밥 먹고 싶으면 제 머리채 잡으시고요. 또 이 나쁜 계집애,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아니 아줌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저한테 며느리로서 잘해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누가 보면 천사표 시어머니였는 줄? 전 절대 합의란 거 없는 사람이니까 돈 많으시면 저랑 한판 붙던가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 전 시모는 찍소리 못하고 주먹만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시모 집이 팔렸다고 해요. 20평대 노후된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그 집 담보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저와 이혼한 후 위자료를 내야 하고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건물주가 돼보겠다고 엄마한테 엄청 어필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말에 넘어간 어머님은 집 담보로 대출을 한 모양이에요. 투자하여 큰 돈을 번 다음 좋은 건물 하나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투자자가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낡은 집을 한순간에 경매로 날렸다고 해요. 남편은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는데요. 시멘트를 나르는 일이었는데 무리해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결국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네요. 당연히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남편 대신해서 전 신우와 신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 청소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거였고요. 근데 하필 그 건물이 제 건물이었던 거죠. 전 일정을 생각해서 일하게 해준다고 말했더니 많이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이혼한 며느리 건물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존심이 많이 상하니까요. 망설이길래 시급 많이 올려준다고 하니 바로 하겠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나름 고층이라서 청소할 구석이 많았어요. 유리창부터 복도, 계단 등 구석구석 닦으라고 말했더니 손때 하나 없이 전부 닦더라고요. 내 건물이라고 대충 할 생각이면 그만두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3일 동안 꼼꼼하게 청소를 시켰더니 몸살이 났는지 청소를 못하겠다고 배째라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다음날 전 시무가 절 따로 찾아왔는데요. 미자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동안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럼 더 열심히 일할게. 아줌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보험? 그건 왜 묻니? 생명보험 기본적인 건 있다만.
잘 됐네요. 남편한테 저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줌마야말로 지금 죽으면 보험금 받은 자식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애매하게 골병 들면 병원비만 나가지. 정작 자식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일찍 죽으면 고생하는 자식을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밉보이지 않고 잘하셔야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뭐? 그게 무슨? 내가 그쪽 아들 계산적인 거 알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랑 연도 끊는 자식이 보험금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못 저지를까? 암튼 아줌마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사셔야죠. 본인이 그따위로 키웠으니 불평불만은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도망가셨어요. 본인이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시댁과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요.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그대로 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예전보다 엄마 건강이 많이 회복된 편이지만 더 괜찮아지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에 눈이 먼 인간들에게 나름 복수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들 저와 엄마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